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이지선입니다. 여러분, 요새 고민 많으시죠? 저도 여러분과 같이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 10년 차 되던 즈음에 저는 참으로 많은 고민에 휩싸였는데요. 계속 회사를 더 다닐지, 결혼을 할지, 유학은 가고 싶은데 또 이후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 참 많이 휩싸였거든요. 그때 저는 나름의 용기를 냈습니다. 유학을 가자. 그랬더니 저희 애기 아빠가 결혼하고 가라.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면서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가족 그리고 저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런 감사함이 저를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꿈꾸고 계신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딱 알맞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년간 일했던 10년간의 경험은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린 친구들과 달리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변수란 생기는 법이죠. 그 멀리 가족까지 띄워놓고 유학을 가 있는데 웬일입니까?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다가 잠시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아이가 100이 되던 즈음에 이제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즈음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시기에 아이를 떼어놓고 다시 일을 하는 게 맞을까? 하지만 남편한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싶지 않았고 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저를 다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맡기면서 선배한테 조언을 하나 들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와 하루에 30분 이상은 눈을 꼭 마주쳐라.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눈을 30분 이상 마주치면서 논다면 너의 아이는 정서적으로 어떤 아이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제가 이때까지 육아하는데 가장 큰 지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셨을 때 설거지하지 마시고요. 아이와 함께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즐겁게 30분 동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고민이 생겼죠. 아이가 돌쯤에 돼갈 쯤에 마저 유학생활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아이가 큰 다음에 그때 가서 공부를 할 것인가. 그때 이제 저의 직장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길 아이가 1살이라도 어렸을 때 빨리 공부를 하고 아이와 좀 더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다시 유학길에 오른 저는 조금 더 다른 마음가짐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와 관련된 아이를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는 테크놀로지를 새롭게 만드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동영상을 미국에서 받아보고 아이가 15개월 때 블럭을 계속 쌓고 그 위에 생일 케이크 블럭을 쌓은 다음에 생일 축하 노래를 즐겁게 부르고 후 부르면서 와르르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계속 반복한다더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각해서 그러면 저기에다가 저의 메시지도 좀 같이 전달해주면 어떨까.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생일 케이크 블럭은 맞는 자리에 블럭을 끼우면 불이 켜지고 맨 위에 초를 꽂으면 생일 축하가 노래가 나오면서 후 하고 아이가 촛불을 끌 때면 제가 녹음한 엄마가 녹음한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꽤나 성공적이어서 2007년 메이크 페어에서 전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전시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만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뭔가 테크놀로지를 만든다는 것이 꼭 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즐길 가족과 그리고 저의 친구들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죠. 왼쪽 밑에 보시면 5센트를 넣으면 콧구멍을 쑤셔주는 거대한 로봇이 있습니다. 저 로봇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마는 가장 인기가 많은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이크 페어가 최근에 백악관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버락 오바마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 do it yourself가 미래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다.
스스로 만들고 그런 스스로 만드는 창의성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이 남자아이가 만든 것은 마시멜로 슈터입니다. 마시멜로를 멀리 쏘아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 아이는 이것을 스스로 만들면서 압력을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마시멜로를 어떻게 구겨 넣을지 잘 날아갈지 등을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테크놀로지를 교육하실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아마 방과 후 프로그램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아이 스스로 엄마와 함께 만들면서 배우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정말 자식의 거울이고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이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롤모델이 되어주고 같이 만들고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과정 중에 아이는 엄청난 영감을 얻게 되고 엄마로부터 커다란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기 좋아하는 일들 있죠. 뭐 공작을 한다거나 뭔가 재밌는 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바느질도 좋아하시죠? 이런 취미와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의 어떤 부분들을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만들어보는 DIY 테크놀로지를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만들고 싶은 것을 아이디에이트, 상상하고 스케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만드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쉬운 것부터 해볼까요? 저는 손바느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실을 구해서 건전지와 LED 하나를 통해서 먼저 켜는 법, 스위치를 하나 이용하는 법 등을 이용을 해서 아주 재밌고 쉬운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단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다양한 엄마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프로그래밍을 가르치십시오. 테크놀로지에서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로그래밍의 원리는 아이에게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줍니다. 코드다 ORG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프로그래밍을 경험해보기 캠페인을 열기도 했습니다. 엘사 좋아하시죠? 엘사가 실제로 저 눈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는지 실제 아이가 직접 퀴즈를 풀면서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스크래치라는 것들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크래치에 대한 교재나 교육 프로그램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온라인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에 와서 손쉽게 자녀와 함께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만들고 싶어하는 프로젝트를 항상 스케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가 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TV와 컴퓨터, 스마트폰을 마구 허락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는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제가 허가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요. 컴퓨터도 저랑 같이 있을 때 이외에는 절대 켜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스스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책 등을 통해서 아이에게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 스스로 규칙을 정해서 자기가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런 다양한 자료들은 영어로 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이의 영어 실력이 스스로 늘기도 하고요. 또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 영어 배우는 것을 같이 도와주신다면 아이가 더 쉽게 영어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춤을 잘 춥니다. 그래서 아이와 CD를 틀어놓고 같이 춤을 추면서 열심히 따라 배우는 거죠. 그런 모습들만으로도 아이는 영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50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자료조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일맘이니까 이거 굉장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50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동영상도 찾아보고 그때의 자료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와 엄마,
2050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스케치를 한 장 꺼내놓으시고요. 스케치북에다가 각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와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5년 뒤에, 엄마는 5년 뒤에 이런 일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아이는 엄마 저는 5년 뒤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년 후에, 그 5년 후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2015년 새해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5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꿈은 아이와 미래입니다. 제 인생의 축복,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크놀로지로 바라보는 세상은 제 아이에게 물려주어야 될 훌륭한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일맘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육아와 교육을 병행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내서 아이와 만들고 또 배운다면 더 창의적인 아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이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매일 행복한 일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